자, 교재 371조. 자, 도로라고 나오는데 이 도로는 건축법에서 말하는 것은 소방도로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도로가 아니라 건축법에서 말하는 도로는 항상 무슨 도로다? 소방도로야, 소방도로. 그럼 왜 건축법 시간에 갑자기 소방이라는 단어가 나왔느냐? 자, 우리가 건축법은 건축물을 건축하는 법인데 우리가 소방, 화재는 우리 산불을 빼면 주로 어디서 발생해요? 화재가 산불 빼면 어디서나? 건물에서 발생하잖아, 건물. 그럼 모든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면 불을 끄려면 뭐가 필요해? 소방차. 오늘 소방차가 다니려면 뭐가 필요해? 도로. 그게 소방도로야. 그래서 건축법에서 말하는 도로는 소방도로. 우리가 놀러 다니는 도로가 아니고 소방도로 개념이다. 이걸 알고 시작을 하셔야 돼. 그래서 첫째, 도로의 원칙은 일단 두 가지가 맞아야 돼. 보행. 보행과 자동차.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데 여러분들 정확하게 공을 동시라고 기억해놔. 동시에 가능해야 돼. 그러니까 법조문상에는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하다. 그 가능이라는 게 어떻게 가능해? 동시. 그 동시라는 말을 안 써졌지만 여러분들 항상 있다고 가정하고 읽으시라는 얘기야. 그러면 사람과 자동차 통행이 동시에 가능해. 그럼 여기서 자동차는 무슨 자동차? 그렇죠. 또 소방차가 되겠죠. 그럼 왜 동시에 가능해야 되는가? 상식적으로 왜 동시에 가능해야 돼? 소방차는 뭐하러? 불 끄러 가야 되고 우리 사람들은 피난을 해야 해. 그래서 필요한 게 도로다 그 말이야. 그럼 만약에 사람은 못 다니고 자동차만 다니고 그럼 우리 사람은 타 죽는다 그 말이겠지. 그러니까 항상 뭐하고 뭐가? 보행하고 자동차가 동시에 가는 그 말은 소방차는 불 끄러 갈 거고 우리 사람은 피난을 하려면 필요한 게 도로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너비는 4m 이상인 도로인데 또 거기에다가 이렇게 또 하나 기억하세요. 무슨 도로다? 통과도로야 돼. 그러니까 동시에 가능. 그럼 동시에 가능하기 위해서 너비가 얼마? 4m 이상. 그럼 4m 이상인데 한쪽 끝이 막히면 돼? 안 돼? 안 돼. 통과도로야 돼. 양쪽이 다 터져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런 지문은 없지만 머릿속에 생각하라는 얘기야. 자, 그럼 왜 4m가 필요하다? 다시 위에 거 뭐하고 뭐가? 사람하고 차가 동시에 다니려면 얼마가? 4m 이상이 필요하다. 이렇게 돼. 그러면 이런 도로가 또 다음에 도로가 나와. 다음에 도로. 이런 요건을 갖춘 다음 도로. 그 다음 도로를 또는 무슨 도로라 하냐면 예정도로라고 그래. 예정도로. 그럼 예정이란 만들어졌어? 안 만들어졌어? 아직은 만들지 않은 상태도 도로로 본다. 이렇게 놨어. 그래서 예정도로 또는 계획도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는 게 바로 두 가지. 관계법령. 관계법령에 따라서 신설,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이렇게 나와. 여기서 포인트는 이거죠. 고시가 돼야 돼. 고시가 된 도로. 두 번째는 시도지사나 시장 군수가 그 위치를 지정했고 지정한 다음 공고한 도로. 자, 다시 공고가 됐다 이렇게 나왔어. 그럼 여러분이 그동안 배울 때 고시 공고 뜻이 뭔가요? 알린다 그 말이지. 알린다. 그러니까 일단 알려줘야 도로가 된다 그런 뜻이지. 그러면 관계법령을 한번 해볼까? 관계법령. 관계법은 수없이 많겠죠. 자, 국토계획법 해볼까요? 국토계획법에서 도로를 하나 설치하려고 한다. 그럼 국토계획법 도로 설치는 무슨 계획? 관리계획. 관리계획 결정 고시한다. 여기 나왔네. 고시.
법에 의해서 뭐 됐다? 고시가 됐어. 그러면 고시는 효력 발생 요건이다. 기억나나요? 그래서 고시가 되면 그 순간부터 도로로 봐. 그건 아직 만들지는 않았기 때문에 예정도로 또는 계획도로 이렇게 말해. 그래서 여러분이 도면이 있어요. 이렇게 도면이. 무슨 도면을 보니까 이렇게 실선으로 표시된 도로가 나와. 요게 예정도로야. 도로는 직선으로 표시되는데 예정도로는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실선으로 표시된다. 이렇게 나와. 그러면 이게 도로라고 하는 것은 왜 도로로 만들어야 되는가? 여러분이 여기에 땅의 소유자야. 그럼 여기다가 건물 짓겠다고 허가 신청하면 허가해 줘야 돼, 안 해줘야 돼? 안 해주기 위해서야. 만약에 여기다 허가를 해주면 도로 실제 만들 때 건물 철거해야 되겠고 또 비용 추가해야 돼. 그러면 건축주 입장에서는 자재값 다 들어갔고 또 필요 없는 거 또 철거하니까 이중으로 돈이 든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아예 예정으로 결정이 되면 여기는 도로로 보고 건물 허가 안 해주겠다 이런 뜻이 돼. 그래서 예정 도로도 뭐에 포함한다? 도로로 포함한다 그래. 그 다음에 오늘 울산광역시장이 위치를 지정해서 뭐만 하면 공고하면 오늘부터 도로가 돼. 공고하면 오늘부터 뭐가 돼? 도로가 돼. 근데 지정했다고 해서 도로 만들어진 건 아니죠. 그래서 이 고시 공고는 무슨 계획? 예정 또는 계획도로다 이렇게 말해. 요게 원칙적 도로예요. 요걸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 이거를. 그럼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게 나오면 전부 예외다 이러면 돼. 자, 도로 너비는 얼마? 4m. 그럼 3m짜리 도로 나왔어. 원칙 예외. 그렇지. 그렇게 하면 돼. 여기에 맞으면 원칙이야. 여기에 맞으면. 여기 안 맞으면 예외가 돼. 자, 예외. 차량 통행이 불가능한 도로가 있다. 그럼 이것이 예외가 되나요? 이것이 왜 예외에 들어가 있어? 원칙 다시 봐. 원칙은 뭐하고 뭐가? 보행하고 자동차가 동시에 그랬잖아. 차량 통행 안 된다고 그랬잖아. 자, 여기 보행하고 자동차 통행이 동시에 그랬어. 근데 차량 통행 안 돼. 그러니까 예외 그 말이지. 그러면 차량 통행이 안 되는 도로니까 뭐만 된다는 이야기야? 보행만 가능하니까 예외다 그 말이라니까. 그러니까 차량 통행 안 돼. 그러면 왜냐? 그러면 원래는 보행과 자동차 통행 동시인데 하나가 안 되니까 예외 그 말이겠지. 그럼 이런 도로가 왜 생기느냐? 지형적 조건이야. 지형적 조건에 의해서 차량 통행이 안 돼. 그래서 안 되기 때문에 굳이 너비는 4m 줄 필요가 없으니까 3m 이상이다 이렇게 나왔어. 그럼 지금 뭐가 예외인가요? 차량 통행 안 되고 너비가 3m 이상 예외죠. 자, 원래는 몇 m인데? 4m. 자, 차량 통행 안 되면 예외. 이거 보지 말고 저걸 알아야 된다니까. 자, 원칙 다시 한번 뭐가 가능해야 돼? 보행하고 자동차 통행이 가능해야 원칙이야. 그럼 가능하려면 너비가 얼마? 4m 이상이야. 차량 통행 안 되니까 예외. 3m니까 예외 그 말이라니까. 그러면 지형적 조건이 뭐냐? 바로 급경사란 이야기거든. 그러면 급경사면 차가 다녀 못 다녀? 못 다녀. 사람은? 네? 자, 90도 해봐. 경사도 90도야. 사람 다녀 못 다녀? 못 다니지 당연히. 급경사면 못 다녀. 그런데 내용은 다니겠다 이렇게 나왔잖아. 그럼 여기를 바꿔줘야 되겠지. 급경사인데 뭐로 바꾸면 될까? 계단식 구조로. 그럼 차는 못 가도 누구는? 사람은 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단어 안에가 이 말이 들어있는 거야. 이걸 해석할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혼자 공부한 사람 이 내용 자체가 안 돼. 지형적 조건 해봤자 모르니까. 요거는 급경사인데 자, 계단식으로 만들면 차는 못 다니지만 사람은 다닐 수 있다 해서 이게 예외가 되죠. 두 번째는 막다른 도로야. 왜 예외야 이게 또? 그렇죠. 통과라고 했는데 한쪽이 막혔으니까 그래. 그러니까 그걸 원칙 예외로 공부하시면 돼. 그럼 막다른 도로는 여러분 책에 3개가 나와.
근데 이 숫자는 절대 외우실 필요 없어. 숫자는. 자, 일단 막다른 도로의 길이가 나오고 너비가 나올 건데, 먼저 막다른 도로 길이가 10m 미만이 나왔어요. 그러면 너비는 2m 이상이다 이렇게 나올 거고, 10m 이상이고 35m 미만이다 이렇게 나오면 3m 이상 나올 거고, 35m 이상의 길이가 되면 자 6m 이상 이렇게 나와. 그럼 여러분 시험에 이걸로 낸 적은 한 번도 없어. 자, 35 미만까지는 보행하고 자동차 통행이 가능하다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왔어. 그럼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응? 틀렸죠. 자동차 통행이 안 돼. 왜? 노미터가 4m가 안 되니까. 항상 자동차가 나오려면 4m 이상 이렇게 나와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에 이렇게 묻는 거야. 막다른 도로 길이가 35 미만이면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하다. 그럼 틀렸다 이렇게 찾아야 돼. 그때는 보행만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35m 이상은 6m 이상 그랬어. 그 6m 이상이니까 뭐가 가능해?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야 돼. 원칙은 얼마인데? 4m 이상이잖아. 6m 이상이니까 당연히 가능해. 근데 왜 예외냐? 원칙은 얼마? 4니까. 4m 이상이니까 6m 이상 그래서 예외가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여러분 시험에서 막다른 도로 길이가 50m짜리 이렇게 나왔어. 50m짜리다. 뭐가 가능하다?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하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 35 미만은 뭐만 가능하다? 보행만 가능하다. 이러면 돼. 자, 이제 문제가 있어. 그럼 분명히 자동차 통행이 가능하려면 4면 되는데 4m 이상인데 왜 6을 줬느냐? 자, 6을 준 이유는 회전, 영어로 유턴. 자, 막다른 도로 불 끄러 들어가서 불 끄러. 자, 불 끄고 거꾸로 나와 못 나와? 못 나와. 돌려서 나와야 돼. 그 돌린다는 걸 뭐라 그래? 회전, 유턴해야 돼. 그때는 4m가 안 되니까 6m가 필요하다 이렇게 나와. 그럼 반대로 35 미만까지는 왜 차가 안 들어가느냐? 차가 안 들어가도 되느냐? 소방호스로 불 끌 수 있다 이런 뜻이야. 자, 여기서 그러면 35m면 얼마나 돼? 요 중간 정도 되겠죠? 그럼 호스로 물 쏘면 나가 불 꺼질 수 있어. 근데 막다른 도로가 100m짜리야. 소방호수 갖고 와서 불 꺼 못 끄니까 차가 들어가야 된다 그 말이야. 그래 전부 도로가 지금 뭐에 관한 거야? 소방 불 끄려고 만든 도로 개념이다 이렇게 된 거지. 뜻하셨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막다른 도로가 35 미만이면 골목 끝에가 막혀 있어. 보통 막혀 있으면 그때는 뭐만 보행만 돼. 그러니까 4m 이상이 없다는 이야기야. 2 아니면 3m 이상만 되면 된다 이렇게 나와. 근데 막다른 도로가 길수록 너비가 더 넓어져야 돼. 그래서 회전해서 나와야 된다 이렇게 되시면 돼. 자, 그래서 요게 도로의 기본 원리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요건 꼭 알고 있어야 돼. 이건 시험에 나오건 안 나오든 요게 기본이 있어야 다음 또 건축서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여러 가지를 해결할 수가 있어. 그래서 원래는 요게 보통 이제 건축선 지정 문제 저 뒤에 갈 때 요게 나오는데, 요거는 그냥 갑자기 앞에 나왔기 때문에 내용 설명을 해드린 거야. 도로 개념은. 자, 알고 계시고. 그럼 여러분 책에 있는 지문은 그거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원칙에 왜 써놓은 거요? 아셨죠? 그 371 원칙. 자, 거기에 원칙 반달가로 2번 예외 이렇게 써져 있죠? 그 장도 있고. 자, 페이지를 373으로 넘겨서 양괄호 4번 고층 건축물 초고층 준초고층 이거 나오죠? 이것도 꼭 체크해서 알아두셔야 돼. 먼저 고층 하면 층수가 30층 이상 이거나 120m 이상이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거나니까 무슨 뜻이야? 둘 중에 하나 맞으면 돼. 층수가 30층 이상이든가 아니면 높이가 120m 이상이면 고층이라고 그래요. 초고층은 50층 이상이거나 200m 이상이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둘 중에 하나 맞으면 되겠죠. 그러면 층하고 메타 사이에 몇 미터라는 개념이 나와요? 4미터라는 개념 나오네. 그러면
자, 거기다 페이지 465 적어보세요. 그 고층, 초고층 옆에다 페이지 465라고 적어보시고 465로 넘기세요. 자, 465 찾았나요? 그러면 465에 뭐가 나오냐면 거기에 중간쯤에 반달가로 4번이 나와. 반달가로 3번. 반달가로 3번 찾았나요?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은 건축물의 높이 몇 미터? 4미터마다 하나의 층으로 보고 층수를 선정한다. 이렇게 돼 있네. 그러니까 층이 나오면 특별한 설명 없을 때는 거기다 얼마 곱해? 4 곱하면 메타수가 나온다 그 말이지. 그럼 반대로 메타수만 표시가 됐다. 얼마로 나누면 돼? 4로 나누면 층이 나온다. 그런 뜻이야. 그럼 거기에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건축물 혹시 뭘까요? 층이 명확하지 않은 건축물? 성당을 생각하세요. 성당. 성당에 들어가면 공간은 아주 넓은데 층 구분 안 돼 있죠? 그럼 몇 미터? 4미터를 하나의 층. 그럼 꼭 내가 성당 하면 교회 찾으신 분 있어. 교회를 찾으려면 앞에다가 글자 하나 써야 돼. 큰 교회 그래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교회는 개인들이 만들다 보니까 요 건물 하나 얻어서 교회도 하잖아. 그런 거는 층 구분 뭐 되고 안 되고 말이 없잖아. 큰 교회 가면 그런 경우가 있어. 근데 성당은 다 커. 그 앞에다 큰 자 안 붙여도 돼. 성당은. 이해되셨나요? 상식으로 좀 알고 계셔야 돼. 대부분의 성당은 커, 규모가 작아. 그죠? 개인 거가 아니야. 개인 거가. 근데 교회는 개인 교회야. 개인. 그러다 보니까 요 건물 하나 층 얻어서 한 층 얻어서 교회도 있잖아. 그런 데는 층의 구분이 되고 말고 이런 게 없다는 이야기야. 그러면 절도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건물은 어떤 건물이야? 아주 커야 되겠지. 그러니까 종교를 딱 쓰면 무조건 성당을 떠올려야 돼. 성당. 자, 그리고 공연장, 집회장은 가보셨나? 극장 같은데. 우리 옛날 극장은 어떻게 돼 있어? 공간은 넓은데 층 구분 안 돼 있잖아. 상단, 하단 이렇게 돼 있지. 그럼 몇 미터? 4미터 하나 있지. 이렇게 이해하시라는 얘기야. 근데 이거 잘못 해석해서 건축법상의 건물은 4미터가 하나의 층이다 이러면 안 돼. 층의 구분이 안 돼 있을 때만 몇 미터? 4미터를 하나의 층으로 이렇게 하셔야 돼. 자, 그거 이해됐지? 앞으로 다시 넘어와요. 그래서 고층이나 초고층이나 층은 30층, 50층이라고 돼 있지 얼마로 구분하라는 게 없잖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얼마 곱해? 4 곱하면 메타수가 나왔다 그 말이야. 반대로 메타수 나오면 나누기 얼마? 4 하면 층이 나온다. 그런 뜻이야. 그럼 이해되면 한 개씩만 외워. 30층, 50층만 알면 끝나나? 30층, 50층 하면 곱하기 4 하면 얼마야? 120, 200 이러면 끝나. 아셨지? 외우는 방법도 의미를 알고 외우면 금방 외워져. 그거고. 그 다음에 준초고층. 준초고층이란 고층 건축물 중에서 초고층 건축물이 아닌 거라고 그랬네. 그러면 거기다 예를 40층 한번 해볼까요? 40층이면 무슨 건축물이야? 고층이지. 근데 뭐는 아냐? 초고층은 아니지. 그런 거를 준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고층과 초고층의 중간, 중간 정도를 준이라 하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넘겨서 또 한 장을 넘기시고 376 하단에 보면 양괄호 17번이 나와. 자, 17번 뭐? 지하층. 주로 우리 시험에 많이 나온 것만 지금 설명해 드리는 거야. 지하층이란 건축물의 뭐가?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이야. 이때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 자, 해당 층 높이 밑줄 긋고 거기다 층고라고 적으세요. 해당 층 높이 5글자야. 해당 층 높이 줄여서 층고. 층고 얼마다? 2분의 1 이상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근데 우리 지하층 시험 문제가 꽤 시험에 많이 나왔어. 그런데도
숫자 갖고 틀리신 분도 꽤 많아. 자, 여기 한번 봐보세요. 요즘 말하는 콘크리트 건물이에요. 요즘에 건물들이. 내가 층을 한번 구분해 볼게요. 자, 이렇게 4개 층이 있어. 요게가 지붕이야. 자, 지붕은 일단 건물의 맨 위에 햇볕 안 들어오고 빗물 안 들어오게 막으면 그 지붕이야. 요게 바닥이야. 요것도 바닥. 여기도 바닥. 여기도 바닥. 요 이제 건물의 형태예요. 그런데 지상과 지하를 구분할 때는 요게 지표면이라고 표시가 됐어. 이제 그러면 지상하고 지하의 차이가 뭐냐 이렇게 물으면, 자, 그 바닥이 어디 아래? 지표면 아래. 지표면 아래에 있으면 그게 지하층이고, 지표면 위의 바닥은 지상층이다 그 말이야. 그럼 요게 지하층이네. 요건 지상이겠죠? 요게 1층, 2층, 3층 그래. 그러면 층 계산할 때 지하층은 포함해 안 해? 안 하죠. 하지만 층 계산할 때는 지하층은 빠져. 그 다시 이게 지상이냐 지하냐 구분은 건축물의 무엇이 뭐부터 찾아야 돼? 바닥을 찾아야 돼. 내가 바닥이 어디 아래에 있으면, 지표면 아래에 있으면,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으면 지하층, 바닥이 지표면 위에 있으면 지상층이다 그 말이야. 가장 쉬운 용어야. 근데 여러분들은 시험장 가서 바닥을 못 찾아. 건물이 지표면 아래 이렇게 나와. 그럼 틀려. 건축물의 바닥이 어디 아래? 지표면 아래에 있으면 지하층, 지표면 위에 바닥이 있으면 지상층 그 말이야. 그게 지하와 지상의 차이점이에요. 그 다음 법률에서 이 지하층은 바닥에서 지표면까지야. 바닥에서, 그러니까 모든 지하층의 개념 뭐야? 바닥이야, 바닥에서 지표면까지가 층고의 얼마다? 2분의 1 이상이다. 요 내용이네. 그러면 지하층에 예를 들어서 층고가 3m 이렇게 예를 들었어. 3m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3m 가정하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얼마? 1.5 이상이야. 뒤에 빼먹으면 안 돼. 1.5 이상이야 돼. 여러분 시험에 이렇게 나온 거냐. 층고가 4m인 경우 얼마? 2m 이상 이렇게 나와야 돼. 4m로 얼마? 2m 이상. 그럼 3m 주니까 1.5m 이상 이렇게 나와야 돼. 이게 지하층 개념이야. 그 다음 그러면 이 숫자를 어떻게 구분하냐. 여러분 이 2분의 1이라는 숫자를 여러분이 이 공부나 건축부 안 했어도 알고는 있었어. 여러분 보통 지하층 할 때 무슨 지하 그래? 반지하 그러잖아. 왜 반이야? 2분의 1이니까. 이해되셨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상식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숫자로 구분하면 시험 문제 못 찾아. 하여튼 여러분 지하층 그러면 그냥 지하를 안 해거잖아. 뭐라 그래? 반지하 산다 그러잖아. 반지하. 그러면 이제 다시 해석할게요. 그러면 바닥에서 층고가 이상이니까 3m를 예를 들어.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가 3m가 다 지표면 아래에 있어도 뭐다? 지하층이죠. 응? 3m가 지표면 아래에 다 내려가 있어도 지하층이야. 그런데 왜 2분의 1만 가라앉아도 지하층이냐 그 말은 주거용일 때. 주거용이 요 공간이 없으면 어떻게 돼? 일조, 채광, 통풍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햇볕도 들어오고 바람도 들어오려면 자 주거용은 최소 얼마? 반만 내려가게 하자 그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법률로 말하면 바닥에서 지표가 층고 2분의 1 이상 이러면 돼. 근데 우리는 상식으로 말할 때는 층고의 지표면에 서서 봤더니 얼마까지만 내려가도 반만 내려가도 뭐다? 지하층이다 그래. 그러니까 최소 반은 내려가야지. 어? 자, 만약에 3분의 1만 내려갔어. 지하층이 될 수 있어 없어? 없다 그 말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최소 개념 반지하 이렇게 말하는 거야. 자, 그럼 다시 시험 문제 나올 때는 지하층이란 그럼 뭐가 어떻게 된다? 건축물에 뭐가 바닥이 어디 아래? 지표면 아래에 있다.
그리고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층고 얼마다? 2분의 1. 그럼 여러분들 시험에 가봐. 2분의 1을 3분의 2, 3분의 1 이렇게 바꿔놨어. 근데 그런 거 틀리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상식으로. 암기가 안 돼도 반은 얼마야? 2분의 1. 그래야 반이 되잖아. 그렇게 공부하셔야 돼. 그래서 그 지하층 개념 거기까지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그 밑에 뭐 지하층의 지표면은 어쩌고 저쩌고 나오잖아. 그럼 무시 안 해도 돼, 그런 거는. 그래서 지표면 용어 했고요. 페이지 넘겨서 378쪽. 자, 그 까만 색깔의 03번 건축법 적용 대상 행위가 나오나요? 자, 그래서 아까 우리 대상 행위는 뭐뭐 있었어요? 건축, 대수선, 용도 변경. 아까 기억나요? 아까 초시간 적은 거 그걸 머릿속에 딱 넣어야 돼. 책에 있는 내용은 아무 필요 없어. 아까 적어준 걸 딱 대상 행위? 그러면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뭐? 건축 이렇게 나오는 거야, 순서가. 그래서 건축이란 용어가 이제 나왔고, 자, 우리가 건축 그러면 몇 가지를 말해요? 5가지. 신축, 증축, 개축, 재축, 그리고 이전. 이 5가지 행위를 바로 우리는 건축이라 한다, 이렇게 놨고, 그런데 우리가 건축은 그 중에서도 뭐를 의미한다? 신축. 그러니까 건축법 시간에는 반드시 건축 나올 때는 뭐 한다? 신축이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돼. 그러면 신축을 할 수 있다는 거는 어디까지 할 수 있다? 이전까지 할 수 있다, 요 뜻이야. 그럼 만약에 증축한다, 그럼 무슨 뜻? 뭐는 못하고? 신축은 못하고, 그 말이야. 신축은 안 되고 뒤로 증, 개, 재축, 이전한다. 그럼 개축한다 그러면 뒤로 오니까 뭐? 개축, 재축, 이전이고 뭐는 안 돼? 신축, 증축은 안 돼. 자, 재축한다 그러면 신축, 증축, 개축은 안 되고 개축과 이전이야. 이전은 그럼 뭐만 해야 돼? 이전만 이렇게 해야 돼. 일단 요거부터 알아두셔야 돼. 자, 그래 놓고 첫 번째 신축하고 3가지가 나와. 원래 신축은 건축, 여러분 책에 요것만큼은 잘 돼 있어. 좀 이따 틀린 것도 있는데 그 신축만큼 맞게 잘 써놨어. 3가지. 자,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다가 새로 건축물 축조한다. 이게 신축이야. 근데 이거 모르신 분은 없을 거야. 우리 아무리 공부 안 해도 신축한다, 새로 짓는 거니까 건물이 없는 땅에다가 뭐 한다? 새로 짓는다. 그럼 이게 신축이 돼. 두 번째는 부속 건축물. 부속 건축물만 있는 대지에다가 주된 건축물 축조한다. 이것도 신축이다 그랬어. 여러분 책에는 3번에 나와. 3번째. 다 이렇게 쓰면 된다고 그랬어? 안 된다고 그랬어? 책에다는 그런 번호 쓰면 안 된다고 그랬지? 법조문에 있는 조문이 이거야.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알려줄게요. 우리가 원래 자 법 제 몇 조 법조문에 이렇게 돼 있어. 제 몇 조 이렇게. 그럼 이제 몇 조문에가 내용이 좀 들어가고 싶을 때는 동그라미 1, 2, 3 이런 번호를 써. 이런 거를 항이라고 그래. 항. 그 다음에 이 항 안에가 번호가 이런 번호가 나와. 이런 거를 호라고 그래. 호. 다시 이 번호 안에 가, 나, 다 이렇게 나와. 요게 목이라고 그래. 목. 그러면 법조문에 이렇게 써놨어. 근데 교과서에다는 이렇게 쓰면 돼, 안 돼? 요런 지문 쓰면 안 돼. 그러니까 내가 가번, 그럼 여러분 가번이 어디 있어? 가짜만 타주면 뭐 엄청 많을 건데.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이게. 책 쓰는 거하고 법조문 표시는 달라.
그러니까 이런 게 여러분들이 저 공부가 안 되게끔 만들어 놓은 책이야. 그럼 모처럼 신축 하나는 잘 써놨어. 신축 하나는. 근데 신축은 잘 썼는데 그 뒤로는 다 안 맞아 또. 틀린 걸 또 많이 써놨어. 자, 그러면 일단 아까 배운 대로 부속이 뭔가요? 주된이 뭐고? 아까 기억나요? 하나의 대지에는 건물이 몇 개 있어? 여러 개. 여러 개 중에 몇 개? 하나가 주된, 여러 개는 부속이다 이렇게 말했죠. 그럼 여러분 상식으로 한번 해봐요. 여러분 대지를 하나 구입했어. 그래서 여기다가 건물 하나 짓고 싶은데 아직은 건물 지을 돈이 아직 좀 부족해. 그래서 한 1년이나 6개월 후에 다시 짓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 그러면 대지 사놓고 담장도 없이 나대지로 그냥 놔두고 싶어. 뭐 철망이라도 좀 쳐야 될 것 같아. 뭘 좀 쳐놔야지 사람들 못 들어가게. 그래서 먼저 담장을 쳐놨어. 그러면 담장은 건물이야 부속 건물이야? 아직 공작물이야? 아직은 공작물 상태야. 그러다가 1년 후에 여기다가 이렇게 건물을 지었어. 그럼 여기 이제 무슨 건물? 주된 건물이지? 이거 뭐야? 부속이 되지? 먼저 맨 처음에 뭐 있어서 부속 건물이 있다가 뭐가 주된 거 들어왔어. 그럼 요거 지을 때 뭐로 봐? 신축으로 본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부속이라는 말을 자꾸 써 우리가. 요것도 신축이라 해. 그 다음에 실제로 신축의 가장 중요한 건 요 3번이 해당돼. 기존 건축물이 철거나 멸실이 됐어. 자, 철거하고 멸실 어떻게 구분해요? 인위적 그럼 뭐죠? 철거, 천재지변, 멸실 이렇게 말해. 자, 철거나 멸실이 됐는데 그 대지 안에서 종전의 규모를 초과해서 축조했을 때 이것도 신축이라고 불러.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요 신축에서 시험에 나오면 요 2번 아니면 3번을 말해. 2번 아니면 3번. 그럼 2번하고 3번을 자주 내는 이유를 하나 더 해볼게요. 자, 2번이 부속이 지금 앞에 나왔고 주된이 뒤에 나왔어. 여기 지금 신축이라고 그랬어. 그럼 반대로 앞에가 주된, 뒤에가 부속 이렇게 바꿔놓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건 증축이 돼. 그 시험 문제 자꾸 내는 거야. 시험 문제를. 자, 지금 순서 다 못 외워도 돼. 이런 거 외우지 말고 순서가 앞에가 부속, 뒤에가 주된 그럼 뭐라고? 신축. 반대로 앞에가 주된, 뒤에가 부속 그러면 그때는 증축이 돼. 그러니까 여러분 헷갈리잖아. 그래서 내는 거야 시험 문제를. 저게 뭐 중요하고 이런 건 아니고 일단 앞에 순서가 자 저금처럼 부속, 뒤에가 주된 그럼 뭐 신축. 다시 반대로 앞에가 주된, 뒤에가 부속 그러면 증축 이렇게 알아들으시면 돼. 그럼 3번이 왜 여러분 시험에 많이 나오느냐? 이 3번이 뭐까지 할 수 있냐? 개축, 재축을 여기서 배우는 거야. 이 자체에서. 자, 기존의 건축물 그랬어. 여기가 규모라는 말이 나와. 규모가 뭐지? 면적이야, 면적. 그러면 기존 건축물이 85제곱미터 이렇게 예를 들어서 85제곱미터가 철거나 멸실이 됐어. 그때 그 대지에다가 86제곱미터로 축조했다 이렇게 나왔어. 그럼 85를 초과했어 안 했어? 초과했잖아. 이걸 바로 신축이라 하자 그 내용이야. 그런데 그럼 85가 철거나 멸실이 됐는데 그럼 85제곱미터나 80제곱미터로 축조를 하면 이건 어떻게 할 거냐 그 문제이겠지. 초과하면 신축인데 초과 지금 안 한 거잖아. 이럴 때는 개축이나 재축으로 보자 요 내용이야. 그러니까 개축 재축이 따로 배우는 게 아니라 여기서 개축 재축이 해결되는 거지. 자, 그러면 어느 때가 개축이냐 그 말은 저 앞에 조건이 뭐냐? 철거. 앞에서 철거가 됐으면 이건 개축이 돼. 재축이 되려면 앞에가 뭐 됐다? 멸실됐다 그러면 재축이 된다는 얘기야. 자, 숫자로 해볼게요. 85가 철거가 됐어. 잘 봐, 지금 적을 것도 없어. 85가 철거가 됐는데 86으로 축조되면 신축. 85가 철거가 됐는데
85나 80으로 축조하면은 개축. 철거라고 그랬으니까. 다시 85가 멸실이 됐어. 멸실. 86으로 지었으면 신축. 85가 멸실이 됐는데 85나 80으로 축조되면 재축 그러면 돼. 아셨지? 똑같은데 신축이냐 개축이냐 재축이냐 철거가 나왔느냐 멸실로 돼 있느냐 이 차이를 말해. 자, 그런데 문제는 요건 산수지. 같거나 작다 그 말은 산수지. 법률에서는 이거 어떻게 표현할 거냐. 같거나 작다를 종전과 동일한 규모 범위라고 나와. 요 말이 같거나 작다는 뜻이야. 자, 종전과 동일한 규모, 동일하다 얼마야? 85. 그 범위에서 작을 수도 있다는 얘기야. 자, 동일하단 말을 요즘에 한글풀이로 종전과 같은 이렇게 나오겠지? 동일하다, 같다, 같은 말이요. 그러니까 다시 초과는 어쩔 수 없이 시험에 초과라고 쓰겠지. 근데 같거나 작다 이런 말은 없어. 같거나 작다를 뭐라고 나와? 종전과 동일한 규모 범위 이렇게 나와. 그러면 같거나 작다 이렇게 알아들어야 돼. 이게 법률 표현이야. 산수는 같거나 작다고. 자, 법률에서는 종전과 동일한 규모 범위 이렇게 나와. 그럼 이거 같거나 작다 이렇게 알아들으시면 돼. 그래서 신축 문제를 정확하게 해결하시라는 얘기야. 자, 증축. 자, 기존 건축물 있는데 그 대지 안에서 무슨 면적, 높이, 층수 늘어나는 것 이렇게 나와. 옛날에는 증가 이렇게 나올 건데 요즘은 늘어나는 것 이렇게 나와. 지문에가.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뭘까요? 늘어나는 거? 이게 아니야. 기존 건물인 어디 안에? 여기지. 그 대지 안에서 늘어나야 돼. 그 다음에 면적이라는 것은 건축 면적도 있을 거고 연면적도 있어. 이런 거나 높이 층수가 늘어났을 때 이걸 증축이라 한다. 이렇게 돼 있어. 자, 두 번째는 주된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아까 말한 부속 건축물을 축조한다. 이것도 증축이다 이렇게 말해. 그럼 아까 신축하고 2번은 비교가 됐죠 이제. 그런데 그림을 한번 해볼게요. 자, 대지 안에가 지금 3층짜리 건물이 있다. 3층짜리. 이때 연면적은 300이다 이렇게 드려서 그럼 바닥 면적이 얼마란 이야기지? 100이죠. 요 각 층의 바닥 면적이 100으로 돼 있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3층인데 바닥 면적을 다 합한 것이 연면적이다 이렇게 나왔죠. 자, 이때 옥상에다가 80제곱미터짜리를 하나 축조했어. 그러면 층수가 어떻게 되나요? 4층. 연면적은 380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어디 안에서? 그 대지 안에서 뭐가 늘었나요? 높이도 늘고 층수도 늘고 면적도 늘었죠. 동시에 다 늘었어. 이것도 증축이 돼. 근데 꼭 동시에 다 늘을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야. 저 중에서 뭐만 늘어나도 돼. 그러면 이제 이런 대지가 하나 있어. 또 건물이 하나 있고. 그럼 이 건물에 이렇게 붙여서 축조했다. 이것도 뭔가요? 증축이죠. 어디 안에서? 그 대지 안에서. 그럼 이거 높이는 늘어나지는 않았겠죠. 면적만 늘었어. 또 여기다가 축조했어. 이것도 증축이죠. 됐나요? 그럼 이제 시험에 이렇게 나와. 기존 건물에 붙여서 별도로 떨어져서 붙였거나 별도로 떨어졌거나 어디 안에 있으면 그 대지 안에가 있으면 전부 뭐다? 증축이다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원래는 요 지문인데 시험에서 해석할 때 요렇게도 주거나 아까 말한 대로 기존 건물에 뭐 했거나 붙었거나 별도로 떨어졌거나 어디 안에 있으면 돼? 그 대지 안에 있으면 요것도 뭐다? 증축이다 이렇게 말해. 그래서 자 신축하고 증축만 정확하게 구분하면 방금 이제 개축 재축은 해결됐죠? 자 개축은 저대로 쓰면 될 거고 재축도 이러면 하면 돼. 그런데 여러분 책에 이제 증축에서 박스 안에 가를 보세요. 기존 건축물의 일부가 철거까지는 맞았어. 또는 멸실된 여기까지 지우세요. 철거는 맞고 또는 멸실된 요거 지우고 기존 건축물의 일부가 철거 후 종전 규모보다 크게 축조되는 것은 증축이 맞는데 멸실은 들어가면 안 돼. 멸실은. 자, 그리고 이제 개축으로 넘어갈게요. 3번. 개축. 기존 건축물의 전부 일부를 오른쪽 페이지 뭐하고? 철거하고. 찾았나요? 오른쪽 첫 줄의 끝부분에 철거하고. 다시 앞으로 다시 건축물의 전부나 일부를 뭐하고? 철거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뭐라고 나와? 같은 규모 범위에서. 아까 종전과 같은 규모 범위가 뭔데? 같거나 작은 거지. 그렇게 해서 다시 축조하는 것이 개축이다 이렇게 돼 있네. 이거 해결됐잖아. 자, 기존 건물이 철거가 됐는데 종전과 같은 규모 범위 내에서 축조됐다. 그러면 개축이 됐죠 지금. 그런데 철거는 전부 철거가 있고 일부 철거가 있어. 이때 문제가 일부가 돼. 일부하고 괄호속 보세요. 일부 괄호속 내력 벽 기둥 보 지붕 틀 지금 4개 나왔죠. 괄호 빼고 지붕 틀 뒤에 있는 괄호 빼고 오른쪽으로 가서 중 셋 이상이 포함된 경우. 자, 그러면 지금 읽은 거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뭐라고? 일부 철거란 무슨 뜻? 내력벽, 기둥, 보, 지붕, 틀 4가지 중에서 몇 이상? 셋 이상이 철거된 경우를 일부 철거한다. 그 뜻이 돼. 그래서 내력이라는 말이 뭘까요? 내력, 힘을 받는 벽 그 말이야. 그럼 여러분 상식적으로 요 벽이 내력벽이에요? 칸막이 벽이야? 칸막이 벽이지? 그럼 내력벽이 왜 필요할까? 아까 지붕 생각해봐. 지붕이 있어야 건축물이야. 그죠? 그럼 이거 받치는 게 뭔데? 벽이잖아. 벽. 근데 이 벽이 힘이 있어야 돼? 칸막이야 돼? 힘이 있어야 되지. 그래서 내력벽이야. 그러니까 지붕을 받치려면 뭐 힘이 있는 벽이야 돼. 그래서 내력벽이야. 그 다음에 기둥은 알겠죠? 뭐가 기둥이야? 여기 있네 기둥. 저거죠. 저 기둥이지? 그럼 보는 뭐냐? 목조 건물에 있어. 목조. 바로 저 기둥과 기둥이 목조일 때 가로로 이렇게 나와요. 가로로. 그걸 보라고 그래. 혹시 시골에 대들보 들어보셨어? 대들보가 이렇게 세로로 돼 있어? 가로로 돼 있어? 가로. 근데 중요한 보지. 그래서 대들보 그래. 그냥 작은 거는 보 그래. 보. 근데 아주 중요한 보는 대들보 이렇게 말해. 자, 그러면 내력벽하고 기둥 보까지 알아서 지붕틀은 이런 건물에는 없겠죠? 한옥에 있겠지. 한옥에. 그런 게 지붕의 끝에 틀 이런 게 말해. 그러면 이 4가지 중에 몇 이상? 셋 이상이 철거된 경우를 일부 철거라 그런 뜻이야. 그런데 페이지를 376으로 한번 와보세요. 거기 14번에 보면 주요 구조부 있나요? 거기 6개 딱 체크하세요.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 틀, 추, 계단. 그러면 주요 구조부 그러면 머릿속에 6가지야? 6가지. 개수 세봐요. 몇 개요? 6가지. 그럼 6가지인데 아까 4개가 나왔네. 어디서?
아까 일부 철거 4개 나왔었잖아. 자, 뭐 일부 철거 아까 4개 해봐. 뭐냐? 내력뼈, 기둥, 보, 지붕, 틀 그랬잖아. 거기다 바닥하고 주계단이 들어가니까 주요구조부잖아. 그러면 주요구조부 옆에다 암기 이렇게 써놓으세요. 주요구조부는 암기하라는 이야기야. 여러분 기출문제 보잖아. 어떻게 시험 문제 나오냐면 다음 중 주요구조부 아닌 거 이렇게 나와. 거기에 4번 출제됐어. 그럼 외워야 돼? 안 외워야 돼? 외워야지. 근데 요게 외우면 아까 일부 철거도 해결돼 안 돼? 해결돼. 그러니까 주요구조부를 외워라 그 말이야. 아셨지? 시험 나오건 안 나오거든 주요구조부는 좀 외워주는 게 좋겠다 이런 뜻이야. 자, 그럼 다시 아까 철거로 넘어가 봐. 그래서 앞으로 내가 일부 철거 그러면 철거는 6가지 주요 구조부가 있는데 그 중에 몇 개야? 4개. 그 4개 중에 다시 몇 개? 셋 이상이 철거된 걸 무슨 철거라고 그래? 일부 철거라고 그래. 요거를 이해 못하면 시험장 가서 자꾸 틀려. 다시 해봐. 주요 구조부가 몇 가지? 6가지. 6가지 중에 일부 철거는 몇 개를 말해? 4개. 그 중에서 몇 개가 철거돼야 돼? 3개 이상이 철거돼야 이게 일부 철거다. 그런 말이겠지? 되시나? 어? 무슨 뜻인지 알겠죠? 다시 해봐. 주요 구조부가 몇 가지? 6가지. 일부 철거는 그 6가지 중에 몇? 4가지가 나와야 돼. 그 중에 몇 개가 셋 이상이 철거됐을 때 일부 철거 그런다는 얘기야. 요걸 조금 잘 이해하라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 다시 379쪽 재축을 보세요. 4번 재축. 건축물이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로 뭐가 됐어? 멸실이 됐어. 멸실. 멸실된 경우 그 대지의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서 축조하라고 그래서 그러면 아까 기본은 초과해야 돼? 종전과 규모가 같아야 돼? 같아야 된다 이 말이 나와야 되겠지. 그래서 가 집에 가란 소리 아니여. 가번호야. 가번호. 연면적 합계는 종전 규모 어떻게 돼 있어? 이하. 이하가 무슨 뜻이야? 이 말이지 같거나 작은 거지. 어? 이하라는 말은 그러니까 이제 종전과 동일하다는 말을 이하로 표기해놨잖아. 이하로. 그 다음에 나 동수 층수 높이가 다음에 해당해서 기억 동수 층수 높이가 모두 종전 규모 이하일 것. 다 이하지 지금. 그런데 니은 동수나 층수 또는 높이의 자 밑줄 어느 하나가 뭐야? 셋 중에 어느 하나를 말해. 3가지가 뭔데? 동수, 층수, 높이. 그 3가지 중 어느 하나가 종전의 규모를 뭐 했어? 초과. 올라 큰일 나서 초과됐어. 초과가 됐는데 해당 층수나 높이는 건축법령에 모두 적합할 것. 그 모두 적합할 것 뭐야? 얼마 이하로 종전 규모 이하로 그만. 뭐 셋 중에서 하나는 초과했는데 전체적인 규모는 종전과 같아야 된다는 이야기야. 그 니은에다가 보기를 하나 적어두세요. 자, 기존에 2층짜리 건물이야. 기존 2층이고 연면적은 200이다. 이렇게 예를 들었어. 자, 이걸 그림으로. 2층짜리야. 각 층의 바닥 면적은 100으로 돼 있어. 이렇게 된 거야. 그런데 이게 멸실이 됐어. 멸실되고 새로 지었는데 어떻게 지어졌냐면 층수가 몇 층으로? 3층으로 달라졌어. 근데 연면적은 얼마야? 200. 이런 것도 재축으로 보자 그 말이야. 뭐는 늘었어? 층수는 초과됐는데 전체적 연면적은 200 똑같은 거지. 자, 층은 늘었으나 연면적은 똑같이 얼마다? 200이다.
요렇게 멸실돼서 다시 짓는 것도 뭐다? 재축이다. 요걸 새로 신설한 거야. 지금까지는 요거야. 종전 규모 이하로 이렇게 된 거지. 요렇게 된 건데 재축에서 요렇게 할 수도 있다고 신설을 시켰어. 그렇지만 층수는 항상 세 가지 중에 다 넣은 게 아니라 몇 개만 하나만 늘은 거야. 하나만 늘었는데 전체적인 규모는 어떻게 됐다? 종전과 같게 됐다. 그 말이겠네. 되셨나요? 그래서 요 재축이 요거 하나 신설됐고 아직 시험에 요게 유일하게 안 나왔어. 시험에서. 그 앞으로 이제 건축 용어 내면 재축에 요거 나올 수 있는 거지. 꼭 알아둬야 돼. 자, 마지막 이전이 나와. 이전은 건축물에 무엇을 주요 구조부를 아까 주요 구조 몇 개? 6가지. 6가지를 뭐하지 않고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 같은 대지에 어디에서 다른 위치로 옮긴다 그래놨네. 자, 다시 이전이란 주요 구조부 뭐하지 않고 해체 안 하고 같은 대지 안에서 위치만 바꿔놨다 그 말이야. 자, 그런데 여러분이 사실 이 이전이라는 게 될까 안 될까? 어렵겠죠? 여러분이 만약 단독에 산다고 가정해봐. 6개 해체 안 하고 들고 옮겨 못 옮겨? 못 옮기겠지. 그러면 우리는 이 시간부터 이렇게 이해하면 돼. 이전은 이론적으로만 존재해. 이론적으로만. 그래서 이 시간 이후로 건축법 어디를 가도 이전이란 용어가 없어. 그 말은 뭐야? 실제로 할 수가 없다 그 말 같은 거야. 그거는 말로 하는 거고 그런 게 없다니까. 여러분 생각을 절대 대입하면 안 돼. 공법 공부할 때 여러분 생각을 대입하면 안 돼. 법조문에서 주요 구조 해체 안 하고 그랬어. 안 하고 들고 오던 게 못 옮겨. 이론적으로 하는 거야. 이론적으로. 여러분 아파트 살아. 아파트 들고 못 옮겨. 그잖아. 상식이야. 근데 우리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를 잘해야 돼. 건축은 여기까지 분명히 한다고 했잖아. 근데 이 건축 용어 딱 끝나지. 그럼 요거는 어디를 가도 없어. 없다는 말은 뭐야? 우리 일반인이 할 수 없는 행위랑 그 말과 같은 거야. 그렇게 알아들어야 돼. 여러분 간혹 가다 왜 이전이 한 번도 안 나와요? 없으니까 안 나오는 거야. 오늘만 배워. 어디에서만? 건축행위 할 때만 이전이란 용어가 나와. 이 시간 어디를 가도 건축법에 아니라 어디를 가도 이전 이런 말은 없다. 이렇게 알고 계셔야 돼. 자, 그러면 이제 거기까지가 5가지 행위를 배웠어. 그럼 이제 지금부터 정리를 다시 해. 우리가 건축하면 항상 뭐다? 신축이다. 그래서 신축만큼은 요걸 알아야 돼. 3가지를 알아서 응용하면 돼. 나머지는 요런 거 갖고 다 응용이 돼야 돼. 여기서. 그러면 이제 증축부터 요 이전까지는 어떻게 공부를 할 거냐. 항상 기존 건축물이 있다 이렇게 나와야 돼. 기존 건축물이 있는데 어디 안에서? 그 대지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 그 대지 안에서. 그래서 요 2개 지문 맞춰서 해봐. 기존 건물이 있는데 그 대지에서 뭐가 늘어났다 그럼 뭐야? 증축이잖아. 다시 기존 건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종전과 규모가 동일하게 이렇게 나왔어. 그럼 뭐야? 개축 아니면 재축이겠죠? 됐나요? 그러니까 이건 늘어난다고 나올 거고 종전과 같다고 나온다는 이야기야. 그때 철거 그러면 개축, 멸실 그러면 재축 그러면 돼. 자, 요거 마지막. 이전. 주요 기존 건물의 주요 구조부 해체 안 하고 어디 안에서? 그 대지 안에서 위치 옮긴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게 뭐야? 이전이야. 왜 내가 이렇게 말하냐면 여러분 이거 있는 거 백날 암기해도 시험 나가서 못 찾아. 저 뜻을 이해를 해야 돼. 다시 우리가 신축한다 그럼 몇 가지? 3가지. 1번은 알 필요 없고 자, 첫째, 2번째. 무슨 건물이 무슨 건물로? 부속, 주된. 부속하고 주된 이렇게 나오면 신축이야. 기존 건물이 철거 멸실됐고 그 대지에서 종전의 규모를 뭐 했다? 초과, 초과 그러면 신축이야. 근데 같거나 작다 그러면 개축이나 재축. 철거였으면 개축, 멸실이었으면 재축 그러면 돼. 근데 이제 증축에 가면 요 내용이지. 어디 안에서? 그 대지 안에서 뭐가 늘어났다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거 하나 하고 반대로 뭐가 있고 주된하고 뒤에 뭐 나와? 부속 이렇게 나와. 근데 여러분 시험에 이제 이거를 응용하는 거지. 부속 건축물 이렇게 안 나오고
여기다 탐장 축조 이렇게 나와. 맞아 틀릴까? 맞지? 탐장이 아까 뭐야? 부속이잖아. 그러니까 부속이란 용어를 알면 이렇게 해결이 돼. 여러분 시험 부속 건물 이렇게 나온 적도 있고 탐장 축조 이렇게 나와. 탐장 축조니까 아 부속이구나 이렇게 해석이 하셔야 돼. 그리고 이제 개축은 전부하고 일부를 구분하라 이렇게 나와. 자 다시 해봐. 신축은 세 가지다. 그러면 증축, 개축, 재축 이전은 두 가지 조건이 뭐다? 기존 건물이 있고 그 대지 안에서 자 뭐가 늘어났어? 그러면 증축. 같거나 작다 그러면 개축 아니면 재축. 그 다음에 주요 구조부 해체 안 하고 그 대지에서 옮겼다 그러면 이전. 그러면 그렇게 답 찾으면 돼. 이걸 모르고 시험장 가서 암기한 대로 찾으면 답을 못 찾아. 여러분 시험은 암기한 대로 출제되질 않아. 모든 시험 문제가. 그래서 여러분 시험 보고 나면 어렵다, 안 배운 게 나왔다, 이게 무슨 뜻이야? 내가 애운 대로 안 나왔어. 애운 대로는 절대 나오질 않아. 그러니까 이해를 하라고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이해를 하면 어떤 지문이 나와도 풀어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래서 쉬었다가 여기에 대한 내용을 빠진 게 있어. 그래서 빠진 내용을 조금 설명을 할 테니까 요거는 뭐 지우셔도 되겠다. 이건 지워도 되고 내가 쉬었다가 하나만 더 설명하고 뒤에 수로 넘어가도록 할게요.